20분 만에 기부금 100만 원 모으기, 경매를 나의 시간으로 참여하기.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세상을 요리하는 봉사 맛집 베러스의 봉십입니다. 오늘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로 나눔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경매라는 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경매라는 걸로 나눔을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, 그리고 어떤 형태들로 좀 다양하게 기획이 됐었는지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, 제가 해외 탐방을 이전에 갔을 때, 그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했었던 그런 경험을 먼저 좀 공유를 드리고요. 그 다음에, 한국에 돌아와서,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진행했었던 봉사 경매 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 다음에는 후원금을 조금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진행했던 기부 경매, 아마 이렇게 크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. 또 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봉사와 나눔이라는 영역을 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원브릭이라는 단체를 해외 탐방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. 원브릭에서 한 3일 정도의 일정이 있었어요. 가장 먼저 기관에 대한 소개도 듣고 어떻게 이 조직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조직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로젝트 리더들을 교육하는 자리라고 해서 이제 그 교육 자리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었던 게 바로 이 교육했던 그 시간이었는데요. 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강의실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가 보니까 펍이었던 거예요. 술집이었고 알고 보니 그날 그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 펍에서 같이 펀드레이징 파티가 있었던 날이었던 거죠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 봉사의 프로젝트를 이제 이끌어갈 프로젝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 자리가 그 시끌벅적한, 그리고 뭐 이렇게 분주한, 그리고 이제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어떤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었었던 거죠. 또 그 이상으로 더 재미있었고 신났었던 시간은 바로 펀드레이징 파티였습니다. 원브릭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는 한데 뭐 선뜻 이렇게 시작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자리였었던 거죠. 그 모습이 우리는 어떤 단체입니다.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. 라고 굳이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봉사자들이나 이제 그 단체의 봉사자들이나 혹은 그 단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자유롭게 섞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단체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러면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아주 편안한 자리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. 그 단체에 대해서도 봉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또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한국에 돌아온 저는 봉사 경매 파티라는 걸 기획을 하게 됩니다. 그럼 미국 맥주집에서 진행됐던 기부 파티에서 어떻게 봉사 경매 파티로 기획이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해외 탐방을 다녀오고 그해 겨울 연말쯤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기부 경매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지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고민을 했습니다. 가장 먼저 경매. 이 경매 해보고 싶다. 그 다음에 파티. 미국에서 그런 펀드레이징 파티를 경험을 해봤는데, 이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. 어떻게 이 봉사라는 키워드를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단어를
바꿔서 봉사 경매 파티를 만들었던 거죠. 기존의 경매는 채굴과 낙찰로 진행이 되는 거였다면은 이거는 돈으로 하지 말고 나의 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였고요.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제한한 사람이 경매 그 물품의 낙찰자가 되는 방법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낙찰된 시간만큼 매칭된 그 기관의 혹은 단체의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였죠. 연말에 재미있는 경험도 해보고 싶은데 의미 있는 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.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그 자리에서 경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, 실제로 낙찰된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. 낙찰이 되지 않아서 봉사활동에 참여가 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소개된 어떤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었고, 또 이 봉사라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시행착오도 있었어요. 두 번째, 세 번째 진행을 하면서 이 분위기가 점점 과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완을 했던 방법이 그 낙찰된 시간 중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,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은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매칭된 단체의 일시 후원이나 혹은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시켜드렸던 거죠. 이 봉사경매 파티는 2년에 걸쳐서 한 6번, 7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. 그 당시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나 또 광주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 등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같이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. 봉사경매를 할 때는 비영리 단체를 소개를 하고 그 비영리 단체의 봉사활동을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요.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후원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봉사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뭐 어떤 이렇게 쌓여졌던 그런 경험들, 이런 것들을 비영리 단체의 후원 경매로 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한 두 군데 정도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. 한 군데는 96만 원, 한 군데는 108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약 20분 동안에 모아졌습니다. 물품 준비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혹은 봉사자들, 후원자들에게 받은 그런 물품들로 구성을 했었고요. 경매 물품을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인식 개선과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제가 이제 후원 경매를 함께 진행을 했을 때는 좀 이렇게 패턴이 굉장히 화려하고 특이하고 그 색감도 굉장히 예쁜 이런 천들이 있어요. 뭐 그런 천이 나오기도 하고, 굵직굵직한 어떤 이런 뭐 액세서리들, 그런 액세서리들이 나오기도 했고요. 또 이제 뭐 후원자 중에 어떤 뭐 마사지기라든지 이런 걸 기부하신 분이 있어서 그게 나오기도 했고요.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할 때는 이 물품에 대한 그 이야기, 스토리텔링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, 또 이제 럭키 옥션이라고 해서 왜 럭키 박스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뽑는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럭키 옥션이라고 해서 어떤 물품을 이렇게 보여지지 않게 하고 이 물건에 대한 설명만 쭉 진행을 하면서 또 경매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들도 진행을 했습니다. 이거는 봉사 경매 때도 마찬가지고 기부 경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에요. 후원 방식도 일시불로 후원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. 또 금액이 커지면은 저희가 봉사경매에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정기 후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. 그리고 이제 경매는 현장의 그 긴박감, 긴장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뭐 이제 운영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. 이제 제가 경매를 진행해 하는 진행자였어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막 이렇게 뭐 경매 뭐
그 낙찰을 하고 뭐 이제 입찰가를 부르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, 또 옆에서 그 단체의 운영진 분들은 뭐 이게 누가 뭐 어떤 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적고 이렇게 남기고 나중에 그분한테 물건을 전달하고 이런 운영적인 부분들도 있었죠.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이게 그 기부를 많이 받고 싶다고 많은 물건을 이렇게 경매로 내놓으면은 사실 긴장감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적절한 수량의 물품 준비가 필요한 거고, 그거를 적정한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통 제가 진행을 했을 때는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이 경매 진행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 방식으로 보통은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딱 20분 내외라는 그 시간 동안에 100만 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. 경매를 주제로 어떻게 나눔을 기획했는지 이 말씀만 드렸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. 봉셰비 하고 싶었던 세 가지. 먼저 해외 사례처럼 봉사나 이런 나눔 기부에 대해서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전달을 해보고 싶었던 거. 그리고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그 기부 경매를 경매를 주제로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.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떤 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하고 싶었던 것. 이런 것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모아져서 경매를 주제로 또 봉사 경매 파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. 봉사 경매든 기부 경매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진행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꾸준히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. 혹시 봉사경매나 기부경매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, 비영리 단체의 담당자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관심 있다고 좀 이렇게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바로 뭔가 봉사경매나 기부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도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응을 주시고 좀 모여 주신다면은 제가 뭐 그거를 온라인으로든 혹은 오프라인으로든 뭐 작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 봉사경매에 대해서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또 사회 곳곳에서 이런 좀 긍정적인 임팩트들이 퍼져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,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팔로우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건강한 나와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봉셰비였습니다.